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6월) 넷째 주 방송 바로바로 사투리에 대해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녹음이 나가는 시점으로 일주일 됐나요? 키퍼가 서울 키퍼가 있었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행진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었는데 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또 비백 깃발을 그니까요. 들고 행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정말 뜻깊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만남이 지속될수록 네네. 뒤풀이가 훨씬 재밌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또 구독자님들, 저희 고객님들이랑 약간 라포가 쌓인 느낌? 라포. 네, 이런 게 아주 좋았고 또 다음 행사가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들 네. 근황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이님. 그렇게 사진첩을 막 뒤적뒤적하면서 찾지 마시고. 최근에 청계천에서 발 담그기 첨벙첨벙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진짜요? 그 행사명이 그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인데 돗자리랑 크록스랑 네? 수건 같은 거를 빌려줘가지고 오, 빌려줘요? 네, 그 수건은 그냥 일회용 수건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돗자리 펴고 크록스 신고 첨벙첨벙하고 크록스 신고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대요. 에? 청계천에서요? 에서요? 네, 좀 하부 쪽에서 할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 담그기 첨벙첨벙을 했거든요. 네네. 바람 솔솔 불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좋을 것 같아. 좋다. 한여름에 깜짝 피서 같은 느낌으로 아, 진짜 이렇게 또 여름이 옴을 실감하면서 산딸기도 많이 먹었고요. 네, 혼자서. 벌써 네, 네네. 행복한 여름의 초입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귀엽게 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코젤 씨는 어때요? 여름이 지금 다가왔는데.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저는 러닝 훈련에 한창입니다. 오, 진짜요? 오. 계속 하시네요? 왜냐 이번 주 토요일이 저의 첫 6km 소소한 마라톤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어머. 와. 너무 덥겠다.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요새는 아침에도 덥고 저녁에 달려야 그나마 좀 바람이 불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날 제 계획은 5시 반에는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그냥 대충 에너지바만 먹고 달려봤을 때랑 저녁에 밥을 먹고 한 2시간 후에 달려봤을 때랑 완전히 사람이 효율이 달라요. 엔진이. 그쵸. 그래서, 몸에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밥을 얌얌 먹고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러닝이 좀 머리 비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좋다. 확실히 약간 힘드니까 딴 생각 안 나는 그런 그냥 느낌. 냅다 뛰어버리고 싶은. 네네. 그냥 내 숨에 집중하게 되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 여름 얘기를 또 하니까 저도 여름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태닝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냥 햇빛을 맞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번 퀴퍼 때도 그냥 맞고 있었어요. 햇빛을. 뭐 양산을 쓴다든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아주 럭키하게 열사병에 럭키하다. 여름을 만끽한 자에게 주는 어떤 포상, 상패, 열사병을 드립니다. 메달, 열사병을 까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힘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 너무 나대지 않겠다. 이런 네. 광합성에 너무 조금 집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운이님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피부가 좀 그을리신 것 같아요. 그죠? 좀 그 구릿빛이죠. 네. 네. 겨울 되면 네네. 다시 뽀야지겠지만. 네네. 뭐 뽀얀 어린이도 수육 마냥. 아니고. 지금 좀 섹시한 느낌으로 여름을 좀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를 가져왔는데 또 고객님들분께서 의아하실 수 있어요. 여기 사투리 쓰는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왜 갑자기 사투리 콘텐츠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셋 다 이제 서울에서 본투비 서울 인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사투리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서울에 사는 지방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통상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서울 생활을 하러 오면 사투리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표준어를 배우는 막 학원에 다닌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투리는 어떤 교정해야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왼손잡이처럼 맞아요. 뭔가 그 표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운희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표준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사람들이랑 살아갈 때 이게 그 뭔가 너무 다름이 표시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저도 고치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왜냐면 카페 같은 데 가면 뭔가 서울말로 주문해 보려고 하고 막 아이스 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막 이렇게 오, 한다든지 잘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투리를 쓰면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약간 혹시나 통수 같은 거 맞을까봐 뭔가 눈탱이 맞을까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단 식당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 간의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래서 무시당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은근하게 있어가지고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제가 지금은 사투리를 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지낸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 어쩔래 이것들아 눈탱이 뭐 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사투리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사실 사투리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랍니다 지금. 오, 저도 나름의 순화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부산 친구랑 전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의 악센트랑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약간 뭐 단어 같은 것도 특이한 단어 있잖아요. 부산 사투리 단어는 아예 안 쓰고 그다음에 악센트도 크게 안 쓰고. 근데 뭐 이제 인토네이션에선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순화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너무 부산에 있는 생 부산 말투를 쓰면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중국인들 그냥 얘기하는데 싸우는 것 같다라는 인식처럼 좀 거칠게 들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저도 성격이 약간 공주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말투까지 빡세버리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의 어떤 이렇게 온화한 부산 말투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하말넘만 네. 에서 그 미디어 사투리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강민지 씨께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붐업이 돼가지고 또 한창 이 사투리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픽 자체에 대한 관심. 맞아요. 사투리에 대한 붐이 있었죠. 미디어 속에 나오는 사투리를 좀 이건 찐 사투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드백하고 제대로 된 사투리를 배워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네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투리 억양이네 하고 들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방송을 하고 있는 하트 페어링이라는 예능에서도 재현이랑 지민 씨랑 이렇게 대화하는데 말 중간중간에 들리는데 재현님 고향 경상도이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재현 씨가 저 서울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좀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고 그쵸. 특히 조금 살짝 화가 났던 또 장면도 있었는데요. 네. 지코의 아티스트라는 그 KBS 예능 음악 네네. 프로그램 있죠. 더 시즌즈였죠. 네. 그렇죠. 거기에 한로로 씨가 그 아기 락스타 한로로 씨가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살짝 네. 엄마 아빠 이렇게. 네네. 근데 그 지코 씨가 근데 제가 잘못 캐치한 걸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잘 말하고 있었는데. 네. 꼭 굳이 그걸 커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한로로 씨가 네, 저 경상도 창원 사람인데요. 창원 사람이에요. 이전까지 그럴듯했습니다. 굉장히 서울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평가를. 저지쇼야? 뭐야? 왜 그래? 서울 사람 같았대. 근데 거기서 또 한로로 씨 반응이 진짜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참 사투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여전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진짜 그대로 100 다 맞고 좀 얹자면은 저도 그런 상황이 싫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뭐예요? 이렇게 할 수가 전혀 없어 일상생활에서. 맞아. 그래서 나도 너무 이런 전형적인 패턴의 대화가 너무 싫지만 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방송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지코 씨?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오니님 오늘 사투리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즘 좀 괜찮으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죠? 하면서 막 약간 거기서 약간 또 되게 그걸 해줘야 돼. 그 정해져 있구나. 정해져 있어 그 레파토리가. 근데 그따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이렇게 하면은 거의 지금 쌍패야. 쩔짓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그냥 스몰 토크 관심 있는 얘기로 한 걸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혼자 예민하게 받으니까 너 예민충 이렇게 되기가 너무 십상이라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서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사투리를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만연한데 네. 실제로 사투리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머. 그래요? 2023년 국립국어원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표준어를 쓴다고 대답한 사람이 2005년에 47.6%였던 거에 반해서 2020년에 56.7%로 9.1%포인트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56.7%가 표준어를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분은 실태 조사 나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표준어 쓴다, 예스예요, 노예요? 체크. 예스죠. 예스인 거 같네. 아니 근데 왜냐면 네. 근데 그러면 56.7%가 많지 않은 건가? 아니 근데 그런 거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상경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더 몰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사투리를 색깔로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말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 9%포인트가 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사실은 지역어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산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깝다를 넘어서 굳이 표준어가 저는 그렇게 좀 더 우월한지.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음. 사람이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상도 사투리로는 모든 단어를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의 이승 뭐 이런 네, 거요?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구분도 안 되는 것들. 구분도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성조가 없잖아요. 성조가 표준어는. 없어. 아니 얘 이승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닝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는 이 언어를 왜 그래.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니까 약간 표준처럼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에 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말이. 왜 표준어가 지향점이 되어야 하냐? 그렇죠. 오히려 부산 사투리가 지향점이 된다면 어떨까? 그쵸. 우리의 이 세상이 갑자기 그냥 바뀌어서 진짜 거꾸로 산다면. 갑자기 바뀌어. 너 아직 표준어 쓰는구나. 너 사투리 많이 늘었다. 너 표준어 언제 고쳐? 언제까지 그거 그냥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쓸 거야. 너 왜 이러면서. 이렇게 말투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높낮이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이랑 이 구분 못해? 이렇게 하면서 개꼭 주고 뭐라고 하고. 이런 미디어 속 그런 전형적인 대화 느낌 말고도 제가 사투리를 쓰는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기소개를 하는 그 몇 초 때문에 저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 즉 이 저의 고향에 대해서 공개가 된다는 점이 싫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개해서 나쁠 거 좋을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그 내 마음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난다는 것이 좀 짜증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 스몰 토크를 하다 보면 무조건 저한테는 첫 주제가 근데 혹시 뭐 부산 사람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면이 있죠. 진짜 너무 네. 지긋지긋할 것 같아. 그니까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 무조건 고향이 어디세요? 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이요 이렇게 막 근데 어쩐지 저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니님 약간 살짝 뭐 사투리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귀여우신데? 귀여워. 장난 맞춰주고 싶어.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스몰 토크를 또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되어주는 거가 뭐 오히려 감사할 때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부산에 안 살고 약간 진짜 좀 지방 도시에 맞아, 살았다면 뭐 저 부산 옆에 어디 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구질구질하게 뭔가를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음. 꼭 고향을 알아야 될까요? 사람들이랑 교류하는데 그냥 사투리 쓰면 쓰나 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한테는 뭐 이렇게 물어서 뭐 부산에서 왔다 하면 그러면 저도 상대방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이렇게 하면 자기 서울 사람들은 동네 얘기한다. 맞아 땡땡동. 전 서울 사람 그냥 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저 목동 이런 식으로 어쩌라고 나 목동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저도 그냥 대전 동을 얘기할까 봐요. 그러니까요. 대전 권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차라리 그냥 땡땡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맞불을 놓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계속 이제 사투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사투리를 한다? 약간 진짜 느닷없이 다가와 오빠야. 성큼 다가. 근데 뭐 그럼 우니님도 오빠야 이거 하세요. 아니면 블루베리 뭐 스무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저는 거기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되고 무조건 표본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대화에서는. 맞네. 그러면 그냥 하하 하면 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또 내가 본토 사투리로 말아줘야 돼 시원하게. 되게 세게. 근데 되게 잘할 것 같아.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는 거죠.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꼽을 또 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레파토리가 갑자기 하말넘만이 돼. 그치. 하말넘만. 강의를 시작. 나는 그래서 하말놈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저한테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그 강민지 씨가 오히려. 했던 거 허위수와 강민지의 대화를 보고 우니님은 경상남도니까 뭐 허위수처럼 얘기하세요? 뭐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단어 쓰세요? 쓰겠지. 싸늘해. 아니 그 쓰든 말든. 쓰겠지. 그래서 그냥 또 이걸 들으시는 분은 왜 저렇게까지 예민하고 막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주 거슬리고 귀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받는 받는 입장이 되면 피곤하죠. 대답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액팅이 들어가야 되는 대답이잖아요. 네. 쇼를 해달라는 그러니까 거니까. 일종의 쇼를 원하는 거지.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 동료분 중에 똑같이 경상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엄청 조용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 얘기할 때 사투리가 심해져서 다른 동료분들이 어머머머 땡땡님 근데 우니님이랑 있으니까 사투리 심해지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리를 약간 사투리 대결 시작 이렇게 돼. 그래서 약간 미쳤나봐. 누가 더 사투리를 덜 쓴다 뭐 이런 거를 약간 또 저치쇼를 했었어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기이하죠. 근데 웃기다. 진짜 웃긴 거는 그 사람도 진짜 조용하신 분인데 이 무드에 어쩔 수 없이 맞춰가야 돼서 뭐 아닌데 뭐 내가 더 우니님보다 더 사투리 안 쓰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 액팅을. 피곤하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힘들다. 근데 사실 사투리가 이렇게 인간을 특정짓는, 구분짓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전 네. 최근에는 말투에 약간의 엣지가 되기도 한다 어떡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웃자노?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녹음 직전에 뭐노라고 했어요. 오노, 어카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소롭습니다. 네네. 가소롭겠다. 웃자누
이렇게 귀엽게 웃잖아 약간 귀여운 척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말맛을 더해준다 생각하는 거죠. 맞아. 말맛. 그리고 저는 제가 충청도 있을 때보다 오히려 아 그런겨 이런 뭐 한겨 이렇게 그냥 카톡 말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음. 제가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수도권에 살다가 초등학교 때 충청도 쪽으로 이사를 간 케이스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이 초등학생들은 또래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들의 문화에 제가 빨리 적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애들이 사투리를 그래도 조금씩 쓰니까 네. 막 어떤 남자애가 저를 이렇게 괴롭혔을 때 네. 너 쌤한테 일을 낼겨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일부러 구사해. 진짜 왜 저래? 뭐야 이건? 일부러 구사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고생 많이 했다. 아 근데 궁금한 점. 근데 그 저기 천안이랑 대전에서 사람들이 근데 사투리 써요? 유, 뭐 겨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아, 안 써요. 아니 근데 아주 어르신들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저는 아주 초등학생 때는 애들이 조금 이런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너 일 낼겨 뭐 이런 거. 일 낼겨 이렇게 해요? 전 그렇게 했어요. 일을 껴 이게 아니라? 너 쌤한테 일 낼겨. 일레 격은 뭐? 내 말투요? 이거 북한 아니야? 몰라. 근데 약간 애들이 머리가 크면서 사투리를 안 써도 되니까 사실 안 써도 네. 다 의미가 통하잖아요. 안 쓰게 되고 근데 오히려 20살 넘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고향이 그리웠나 봐. 그러니까. 뭐뭐 한겨? 이런 거 재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동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야 가소로워. 가서로 아치 같이. 엣지 좋죠.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챕터죠. 네. 네네. 서울에서 지방 사람으로 산다는 것. What's that?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 저도. 챕터예요. 드디어 두 분이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1챕터를 제가 장식했잖아요. 혼자서 거의 복추 장구추가 했기 때문에 두 분 힘 좀 줘주시고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무조건 한 번은 그냥 다 때려치고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아니어도 돼. 그냥 어떤 사람 그리고 내 익숙한 동네 가까이 있고 싶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고 그 장소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서울에 사는가? 서울에 안 살면 되잖아.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어떤 자는 근데 진짜 확연히 소득의 수준이 그러니까 네. 뭐랄까 자영업이나 어떤 전문직 아니면 기업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도 내 고향에는 없어.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했어요. 오. 제가 원하는 그 업계의 일자리를. 네. 근데 또 문화적 인프라. 맞아. 서울에만 몰려있고 이제 서울에서 와서 사귄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또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거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찍어 먹어보면은 이 도시를 사실 맞아. 어디 내려간다는 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대도시의 특징이잖아요. 네. 뭐 비단 서울뿐만이 아닌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대도시 어느 나라에나 있죠. 근데 대도시가 여러 개란 말이야. 뭐 좀 문화적으로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LA로 또 가고 또 뭐 약간 뭐 금융 이런 쪽으로 가면 또 뉴욕으로 가야 되고 뭐 정치 이렇게 하면 워싱턴으로 가야 되고 좀 분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너무 모든 게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는 것이 뭔가를 포기하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인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좀 선택의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 내가 어떤 가치를 더 밸류를 주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 지방으로 가는 거는 약간 선택보다는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느낌? 이라는 인식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서울이 기회의 땅 같은 느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서울 드림처럼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한창 지내다가 대전을 가면은 이제 서울이라는 도파민에 절여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뇌가 썩었네. 썩었어. 어. 왜냐면 대전에서는 지하철이 일단 한 라인이고 그냥 네. 한 개의 호선만 있고 배차 간격이 10분이에요. 거의 네. 무조건. 근데 그 10분조차 너무 길더라고요. 맞아. 이 2호선은 달라. 하나 오고 바로 오잖아요. 맞아요. 2분 간격 2호선. 2분 간격이야 진짜. 그나마 대전은 광역시잖아요. 그쵸. 진짜 광역시가 아닌 도시들은 더 하겠죠. 맞아.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튼 그걸 제외하고라도 이 서울의 빠른 그 호흡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대전에 가서 느려지면 그게 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또 왜 이렇게 안 바쁘지? 아, 이런 뒤처지는 느낌이라는 뒤처지는 느낌, 느낌이 맞아. 좀 들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 속도감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 도시가 항상 벅차거든요. 진짜 그런 뭐 물리적인 지하철 속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바이브가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서울 친구들한테 이걸 말했을 때 아예 모르더라고요. 속도감이란 개념 자체를. 그쵸.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부터 그 속도라니까 그런 거. 네. 저는 꼭 소개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집중되어 있다. 요거를 말씀하신 외국인 분이 계세요. 네네.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영국 여행가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 얘기했어요. 1894년에. 1894년? 네, 조선 말기에 한 이야기인데 와, 뭐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사실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푸른 눈에 그녀에게도 보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유구한 역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들으시는 서울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싶은 느낌도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뭐 서울 깍쟁이, 지방 사람들이 서울 깍쟁이라 얘기하는 게 도대체 그게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본투비 서울 사람들과 우리의 좀 정서가 다르다? 너무 달라요. 이런 느낌이 사실 있잖아요. 완전 있어요. 그걸 조금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친구들, 네네. 서울 출신의 애인 네네. 등등 보면은 묘하게 나와는 다른 종족의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여유로워 보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만사에? 만사가. 저는 그 언어화하기 힘드니까 그건 좀 차차 생각해보고 좀 수치화해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 5명 같이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 1명만 진짜 서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모두가 다 이 서울 친구한테 그냥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계속 말하다 어머, 보니까 어머. 뭔가 약간 그 친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처받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아웃됐어요. 그 서울 친구는. 서울 친구가 아웃됐어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서울 친구는 아웃되고 아싸. 그 나머지는 아웃되고 나서 한 5, 6년을 지금 아직도 같이 지내거든요. 대박이다. 어머. 그리고 제가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한테 남은 가장 가까운 친구는 모두가 다 지방 지방 출신이더라고요. 맞아. 딱 한 명만 서울 출신인데 그 친구는 또 서울 출신이지만 또 되게 남다른 공감 능력과 또 남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친구가 되게 궁금해.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뭐 만났던 또 애인을 얘기하셨으니까 코젤님이 네네. 다 1년 이상씩 만났거든요. 제가 적어도. 근데 2개월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서울 사람이에요. 소름. 이건 신기해. 법칙이에요. 네. 제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소름 네. 돋으시네요. 정서에 대한 기분이 뭔지. 네. 항상 돌아갈 곳이 있어 보이고 결핍이 안 느껴져.
결핍이 없어. 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밤늦게까지 가끔 모이잖아요. 막 걸스나잇처럼. 네. 그랬을 때 막 늦게까지 노는 게 되게 재밌고 즐겁고 한데 서울 친구들은 자꾸 집에 가려고 하고 돌아갈 곳이 늘 있다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는 정서가 되게 편안해. 외로움을 몰라. 그렇지. 나는 거기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나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콘서트 끝난 가수 마냥. 저는 공허한데 거기는 가서 또 다른 따뜻함과 화목함이 있겠죠. 따뜻함과 화목함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람의 자기가 온기. 편안한 공간. 그렇지. 저는 혼자 있으면 계속 밤에 실존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본가에 가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맞아. 본가에 가면 그냥 편안하게 꿀잠 자요. 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꾸 혼자 있으면 미디어를 틀어놓게 되고 맞아. 혹은 내 아, 생각으로 들어가. 혹은 너무 많이 본다 하고 끄면은 갑자기 뭔가 되게 조용해. 적막해 정막. 막 미치겠어. 맞아. 그래서 자꾸 더 늦게 자게 돼. 그 서울이라는 공간이 익명성이 큰 도시잖아요. 네. 커다란 도시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그래도 처음 해보는데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둥지가 없는 느낌.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맞아. 있는 거죠. 실제로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조사 많이 들고 오셨어 오늘. 서울시 1인 가구 중 62.1%가 외로움을 느끼고 13.6%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고 그 이유가 낮은 주거 안정성, 불안정한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박탈,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사회적 친분관계 등이 이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됐대요. 근데 저는 주관적 건강 상태도 사실은 주거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 진짜 할 말 많네.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우울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기저에. 맞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진짜 좁혀지지 않는 차이 같은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뭔가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랑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짜 큰 다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 vs 다인 가구의 문제로 봤을 때 서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그 진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의식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진짜 무의식적으로. 그 저는 본가 내려가서 자면 진짜 잠을 오래 자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서울 집에 있으면 제 집이잖아요. 저 혼자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되게 무의식에 있나 봐요. 그래서 잘 깨요. 평소보다. 제가 청소년기 때보다 훨씬 잘 깨고 맞아. 그렇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그냥 이제는 뭔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게 10년간 서울에 있을 땐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예 그 감각 자체를 모를 것 같아요. 맞아. 그 혼자 사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이나 단순하게 그 안전의 문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모로 이론적으로는 알겠지. 머리로는. 맞아. 대충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육감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다 보니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이게 사실 좀 코어한 감정이잖아요. 이 주거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의 감정들. 그게 안 통하다 보면 계속 맞아. 깊어질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약간 막히는 거지. 맞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저는 운니님이랑 반대의 경험이 있는 게 서울 출신 친구들로만 구성된 그룹에서 제가 이질감을 느껴서 저 혼자 빠져나오게 됐거든요. 탈퇴.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네, 퇴쇼. 뭔가 제가 느낀 거는 근거 없는 낙관이 있다. 이 사람들한테.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약간 이질감과 소름. 살짝의 박탈감이 들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근거 없는 낙관. 근데 확실히 불안으로 뭉쳐야 잘 뭉치는 것 같아. 맞아. 긍정적인 감정으로 결핍으로 뭉쳐야 돼. 잘 묶일 수가 없어. 결핍으로 뭉친 거야. 더 무서운 거지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약간 7명 정도 되는 좀 이제 동기 모임 같은 게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서울 친구들끼리 더 잘 만나는 것 같아. 유닛 제도를 보면 유닛제 7명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유닛별로 만나잖아요. 네네. 그 유닛이 좀 NCT 서울과 뭐 NCT 지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신기하다. 네. 이거 정말 합리적인 가설이에요. 네, 네. 그 마음 안에 있는 고독, 외로움, 불안, 한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신기한 게 그 서울 출신 친구들 그룹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언제 친해졌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잠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에 살아야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친해진 거예요. 아. 그들과 내가 같은 상태일 때. 아. 근데 다시 서울로 오고 나서 약간 제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 걔네는 집이 있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 좀 가설을 제시하고 싶어요. 이 오만한 가설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많다 삶에 있어서. 고능하다. 저 고능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네. 그냥 복잡한 우리 머리가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저도 아닙니다. 네, 코젤의 개인적인 자기가 더 견해입니다. 고능하다. 지방사람이 더 고능하다 했거든요. 고능하다. 왜냐? 왜죠? 왜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건강하게 잘 계시는구나 오늘도. 자동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락을 해야만 그 안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연락을 드려야 되지. 생일이니까 또 다시 전화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아픈데 숨기는 건 없나? 이렇게 스파이, 동생 스파이를 통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방에 살면 그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진짜 부모 자식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는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건 서울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 음. 너무 자주 붙어 있고 뭐 외동딸이야. 근데 서울에 있어. 30살까지 같이 살아. 그러면 되게 딸이랑 엄마랑 친구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전 지방 친구 중에 아무도 자기 엄마랑 친구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서울에 사는 동기들은 진짜 엄마랑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주말 데이트하고 이런 거. 단둘이 뭐 엄마랑.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게 폭삭 속았수다가 이번에 좀 데이트를 쳤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제 자기 방에서 이걸 보다가 자기 너무 이게 벅차가지고 진짜 엄마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방문을 딱 이렇게 나가는데 거실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배 긁으면서 뭐 그냥 TV를 보고 있는 아빠를 봤대요.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감흥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 폭삭 속았수들을 보고 괜히 막 전화 한번 드려야 됐는데 막 내가 눈물이 주체가 안 돼서 막 전화를 못 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좀 그 거리감이 다르니까 좀 생각하는 범위나 그런 것도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저희의 이 말들을 요약하자면 그거 같아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나 지금 박탈감 느끼고 있었어. 씁쓸하게 혼자. 맞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제일 박탈감 심한 거. 저는 진짜 심한 거. 밥 권력. 부럽다. 저 세 글자가 너무 권력 있다. 권력 있다. 저는 이번 달에 10개 이상의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어머. 햄버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뭐야? 그러나 음. 집에 돌아가면 따신 밥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맞아. 진짜 말아라. 말아라. 왈가왈부하지 마라. 진짜 말아라. 그리고 이 밥 권력 이게 너무 저도 회사 가면 1인 가구 vs 그 둥지들 있잖아요. 그 두 파가 있었는데 점심 뭐 드실래요 하면 무조건 1인 가구들은 약간 국밥 스트나 아니면 집밥 스트 얘기를 해요. 근데 둥지들은 스페셜 메뉴 같은 걸 맨날 얘기해요. 브런치, 뭐 샌드위치, 뭐 라멘, 뭐 이제 국밥 매니아니까 이제 1인 가구 그분이랑 계속 항상 이렇게 잘 밥을 먹다가
저희가 뭐 이렇게 법카 이슈로 모두가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메뉴가 좀 안 좁혀지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혼자서 약간 혼잣말로 그래서 국밥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언제까지 국밥 지금 맨날 국밥 먹으면서 왜 국밥 얘기를 계속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라멘 먹으러 갔어요. 졌어. 뭐 그게 다 이제 그분도 농담식으로 얘기를 지긋지긋하셨나 했지만 그분도 너무 지긋지긋했나 봐요. 왜냐면 자기는 집에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 밖에 나왔는데 내가 꼭 또 나와서 순두부찌개 먹어야 되나 제육볶음 먹어야 되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부러웠어요 사실. 배 아픈 거죠. 배 아파. 배 아픕니다. 그리고 주거 불안정성. 네.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 네. 내가 이 집에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음. 또 어디를 구해야 되나? 맞아. 이런 고민. 그거 진짜 이건 맞아요. 너무. 이사는 사실 A부터 Z까지가 다 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뭐 매무 어느 동네를 정해야 되고 그 예산도 필요하고 맞아. 그거 돈 어떻게 땡겨올지 생각해야 되고 맞아.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저희가 세입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제 또 주인과의 문제가 또 있을 수 맞아. 있고 그리고 그런 누구랑 불안함이 한 있을 번 싸워. 꼭. 맞아. 그런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사 날도 문제야. 이사 전날도 문제고 이사 그래. 후 날도 문제야. 맞아. 음. 후도문 전중후가 다 문제. 너무 많아. 그리고 뭐 계약 3개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돼. 또 나의 그 여러 가지 미래적인 방향성과 함께. 이게 너무 화가 나 힘들잖아요. 최근에 강지영 씨가 하는 고나리자 보는데 네네.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다 하면은 무조건 100 이상 월세. 미쳤나 봐. 보증금은 다 비슷한 수준이고. 어떻게 대학생이 100만 원 이상을 내냐고요. 월에. 아니 사회 초년생도 안 돼요 100만 원. 맞아. 갑자기 힘듭니다. 착잡. 전 진짜 이번에 이사를 너무 좀 힘들게 해가지고 제 인생의 일상의 삶의 질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동네를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뭐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되게 이 진짜 물리적인 공간감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적어요. 맞아. 한 동네에서 또 오래 살면 또 그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도 그 고향이랑은 전혀 느낌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사실은 저희가 그냥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너무 부럽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안 통한다 너네들이랑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안 과격하다. 네, 솔직히 너무 부러워서요. 어떻게 해요? 부러운데. 그러니까.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문제다. 사실은 나라가 문제다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소리도 좀 줄이긴 해야 돼요. 서울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 서울 공화국적인 이 마인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가 내가 태어난 곳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을 더 좋아하고 서울을 선망하고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서한나 작가님이 쓰신 너랑 나랑 같이 비누하자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떠나겠다는 생각은 지금 여기 예쁜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다. 이분은 대전 출신이시고 지금도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를테면 엄마가 쓰레기와 돌을 골라내고 가꾼 텃밭을 대충 보게 했다. 당신 땅이 아닌데도 보기 싫잖아 하면서 오다 가다 쓰레기를 줍고 상추와 오이, 풀과 해바라기를 심었다. 아침에 나가면서 걔들 좀 찾아보고 가. 하루하루 달라 하는 말을 나는 듣기만 했다. 그런데 술 마시고 집에 가던 어느 밤 이상하게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됐다. 카카오 스토리에 올릴 것도 아닌데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뒤로 밭을 자주 봤다. 등을 둥그렇게 말고 밭 어디쯤 수박처럼 놓여있던 엄마는 내가 인사를 하면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 시골에서 태어나 그런가 흙을 만져야 시원하다고 비가 오면 정수리부터 개운하다고 그랬다. 그 말이 구수해서 좋았다. 엄마가 죽으면 이런 말 못 듣고 그리우면 박완서 소설을 찾겠지 싶었다. 그리고 중략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한다.
쑥 뜯으러가는 엄마의 뒷모습이나 그가 뚝딱 만들어내는 밭을, 원하는 곳에서 살며 원하는 것을 해도 좋을 거라는 내 마음을. 지난해 5월에는 군산에 사는 친구가 어머니가 담근 양파김치를 크게 한 통 담아왔다. 어린 양파가 뽀얗고 굵은 진주알같이 탐스러웠다. 밑엔 찐득찐득하고 빨간 양념이 이불처럼 깔려 있었다. 입안을 상쾌하게 씻어내리는 매콤하고 달큰한 맛. 살구꽃 냄새와 양파김치 맛으로 시절을 기억하는 일은 운치가 있다. 요런 글인데요. 네. 저는 진짜 너무 공감하거든요. 저도 그 지방 출신이고 엄마 아빠가 되게 그 식물을 가꾸시는 걸 좋아하고 밭을 일구기도 하세요. 작게. 근데 그런 것들이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어떤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고 이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여기 신경을 써야 돼? 그건 엄마 아빠 건데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엄마 아빠의 애정이 막 보이고 이게 서울에 가는 것만큼 사실은 소중하고 귀한 거였는데 나중에 내가 그리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서울공화국 대한민국 우우 붐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작가님이 대단하신 게 대전에 활동하시는 분이라 책에다가 대전 지명을 그대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욜라탱고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이라고 구태여 설명하지 않고 좋다. 그 목동이라고 신기하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균형을 맞춰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서 서한나 작가님 책 추천드립니다. 네. 구절구절들이 진짜 메이님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쵸? 또 조롱을 진짜 마지막은 또, 역시나 아니, 아니요. 또 조롱이 조롱을.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진짜 메인의 느낌이에요. 그쵸. 네, 메인님 그러니까 인스타를 어떤 보는 포인트 같은 것도 진짜 듯한. 메이를 저격해서 쓴 건가? 쑥을 뜯는 엄마의 아니, 뒷모습, 동그랗게 말려진 뭐, 엄마의 등을 얇은 활짝 펴고 양파와 무엇이기 엄마 사랑해. 갑자기 되게 아빠는요? 조그만 것들을 정말 아기자기해요. 맞네요. 근데 그 마음은 동의해요. 고향을 사랑할 겨를 없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서울로 가야 된다는 주입식적인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마음은 좀 이해됩니다. 이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 축제를 애용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합니다. 네, 야구를 보러 팔도를 돌아다니고 논산 딸기 축제를 가고 공주 백제 문화제에서 군밤을 먹고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니며 철원에서 하는 DM집 락 페스티벌에 가고 무주 산골 영화제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방방곡곡 지방을 사랑하는 저희 진짜 안 짰는데 잘하네요. 깜짝 놀랐어. 네네네. 서로 눈빛으로만 이렇게 눈치 게임으로 계속 지역시 지방을 사랑하는. 네네 지사녀로서 네. 네네 요런 거 좀 즐겨보면서 또 그 도시만의 또 분위기도 느끼고 바이브도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옛날 노래인데요. 네. 되게 나쁘지 않은 곡이 있어서 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해운대 바닷가를 지나가는 길에 엄청 큰 돌에다가 이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사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돌박이 있거든요. 아마 이 노래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돌아와라는 마음으로 돌아와. 네네 이 노래 추천드리면서 저희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이일 비베.